지금 중2 학생들부터 적용받게 될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고요. 앞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개편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교과 성적의 평가 방법 변화, 즉 내신의 변화와 두 번째로는 수능의 변화예요. 대입은 이 두 가지가 크게 좌우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주의 깊게 보실 분들, 중2 이하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아직 대입제도에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대입제도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대입은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뉩니다. 또 수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전형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돼요. 여기서 정시는 수능 성적이 당락을 좌우하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 성적도 중요하고 거기에 담임 선생님이나 각 과목 선생님들께서 학생부에 적어주시는 학생에 대해 평가한 내용, 세특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능과 내신 모두의 변화가 있어요. 먼저 내신은 지금과도 다르고요. 고교 학점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의 설명과도 조금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처럼 고1부터 고3까지 모두 등급제도가 유지돼요. 일부 예체능이나 과학 탐구 실험 같은 과목을 제외하고 모두 등급제도가 유지됩니다. 절대평가인 성취도도 같이 표기되는데 절대평가 성취도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다른 점은 지금처럼 9등급이 아니라 5개 등급으로 단순화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100명 중에서 1등부터 4등까지는 1등급이었고 5등부터 11등까지가 2등급, 12등부터 23등까지는 상등급 이런 식이었는데요. 5등급제로 개편되면 100명 중에서 10등까지 10명이 1등급을 받게 되고요. 11등부터 34등까지 2등급, 35등부터 66등까지는 3등급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 사이의 경쟁이 조금은 완화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죠. 물론 10등과 11등의 등급이 갈리는 거기 때문에 경쟁은 계속 있긴 하겠지만 조금은 더 널널한 경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2028학년도에는 주요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등급만 가지고 선발할 것 같지는 않아요. 원점수나 평균 점수도 볼 수 있고 또 내신 성적 외에 서류평가, 그러니까 학생부 평가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어요. 11등과 34등이 모두 2등급인데 이걸 단순히 등급만 보고 평가하기에는 그 갭이 조금 크잖아요. 100명 중에서 35등과 66등이 모두 3등급인 거니까 등급으로만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과 전형에서도 내신 등급의 영향력은 감소할 겁니다. 물론 교과 전형에서도 학생부를 챙겨야 한다는 부담은 있기는 하겠지만 중간고사 1점 차이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경우는 줄어들 것 같아요. 대신에 진로에 맞는 교과목 선택, 이건 교과 전형에서도 중요해졌습니다. 학생들이 본인의 관심과 희망에 따라서 적절하게 과목을 잘 선택하고 이수하고 있었는지가 평가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학종이지만 학과별 권장 이수 과목이라는 게 이미 대입에 도입되었고요. 내후년에는 부산대 교과 전형에도 비슷한 것이 도입됩니다. 2028학년도에는 더 많은 대학들이 그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또 아까 각 선생님들께서 평가해 주시는 세부 능력 특기사항, 세특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학종에서는 물론이고 교과 전형에서도 이게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건국대나 경북대, 경희대 등 많은 대학들이 교과 전형에서 이 세특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어요. 이 세특이 잘 적히려면 좋은 성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보고서 작성이나 발표 등 수행평가를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관심을 가진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깊이 있게 접근해 봤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고등학생들은 이 세특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선배들이 이걸 어떻게 해나갔었는지 참고해보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 진학닷컴에 오시면 많은 선배들의 멘토링 강좌를 무료로 들으실 수 있거든요. 선배들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강조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줍니다. 보다 보면 학생들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안 뽑으면 이상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활동을 그대로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관심이나 호기심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참고하실 수 있는 좋은 콘텐츠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내신에 있어서 논술 그리고 서술형 평가가 더 확대될 거라고도 해요. 그걸 위해서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돕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학생들의 글쓰기 경험이 부족한 게 걱정된다라는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있는데요. 국어학원이나 논술학원을 다니면서 그 능력을 키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중학생이라면
좋은 글들을 많이 읽어보고 또 베껴 써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에는 신문에 사설 같은 것을 따라 쓰고 하는 것들이 유행했었는데 그런 걸 해보실 수도 있고요. 또 좋은 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보면서 핵심을 파악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꾸준히 계속하는 거거든요. 꾸준하게 논술과 서술형 평가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래요. 수능도 지금과 달라집니다. 지금은 선택형 수능이에요. 국어나 수학 과목은 공통범위 외에 다른 과목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 9과목, 과학탐구 8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죠. 이 구조가 바뀌어요. 특성화고 학생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학생이 모두 같은 범위로 시험을 치르게 돼요. 문이과의 구분이 없어진다는 거죠. 또 지금은 희망하는 계열이 인문계열인지 자연계열인지에 따라서 사회탐구 과목만 시험 본다거나 과학탐구만 본다거나 이런 학생들이 많은 편인데요. 2028학년도에는 사회와 과학을 모두 공부해서 시험 쳐야 됩니다. 국어 범위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과목이에요. 국어에서는 범위라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 화법과 작문 중에서 언어라는 게 국어 문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국어 문법을 선택한 학생만 시험 봤으면 됐는데 앞으로는 2028학년도부터는 모든 학생이 시험 봐야 된다. 이 정도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수학은 인문계와 자연계를 나누는 중요한 과목이었죠. 지금은 인문계열 학과로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고 자연계열 학과로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은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모든 학생이 공통 범위로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를 시험 치게 됩니다. 다만 아무래도 대학이나 과학계 이런 곳에서 생각할 때에는 이 대수, 미적분 1, 확통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적분 2와 기하를 합친 심화수학이라는 과목을 절대평가로 추가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아직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시험 과목이 시험으로 나온다고 해도 절대평가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고요. 또 대학 입장에서는 이 심화수학으로 학생들의 기본적인 수학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자연계열 학과를 지원할 때 가산점 형태로 활용하는 대학들이 상당히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어나 한국사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탐구 영역은 큰 변화가 있죠. 지금은 사탐 또는 과탐만 이렇게 시험 볼 수 있었다면 이제는 사회와 과학을 모두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학생들한테 좀 더 부담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범위가 고1 때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 배우게 될 선택 과목들, 예를 들어서 사회와 문화, 물리학, 화학 이런 것들은 수능 과목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이 덜어지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그럼 난 정시에 올인할 학생이니까 고2 때나 고3 때 사회과학 과목은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직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이 정시를 어떻게 가져갈지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고2, 고3 때의 내신 성적이나 과목 선택 같은 것이 정시에서도 반영될 수 있어요. 이미 서울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시에서도 교과 평가를 해요. 그러면서 학생이 희망 진로에 맞게 과목을 잘 선택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성실하게 하고 있었는지를 평가합니다. 고려대도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정시 전형을 올해부터 신설하고요. 연세대는 2026학년도부터 학생부를 정시에서 반영하겠다고 해요. 2028학년도에는 이런 대학들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시파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을 잘 해나가려고 노력해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변화, 내신과 수능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개편안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면서도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제도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제도는 없겠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데 이런 변화를 시도해 볼 만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중2 학생들 혹은 학부모님들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내신과 수능에 이런 큰 변화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갖춰야 할 역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학업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얻으면서 학교 생활을 성실히, 충실히 해나가는 학생을, 그리고 또 본인의 꿈과 희망 진로를 생각하면서 여러 노력을 해나가는 학생을 대학은 선발하려고 할 거예요. 아직은 조금 멀어 보이는 이야기겠지만 참고하시면서 차근차근히 그 계획을 세워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